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서에 대한 해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책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외계인들과 어떠한 소재들을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책 전반을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먼저 유튜브 구독자 중에 내가 수행을 오래 했던 히말라야 지역, 티벳, 인도, 네팔 그 지역에 구독자가 많이 있으셔서 마침 인도 한 대학에서 받았던 간단한 소품으로 지정을 하고 그 지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인사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가요? 나마스테로 인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 Indian and Nepalese. I am very glad to be with you through YouTube. I hope we can have many conversations from now on. 네, 먼저 책의 전체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책은 다음과 같이 본 내용 5장에 앞뒤 추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는 바와 같이 본 내용 1편에서 5편 5편이 있고요. 그 앞에 서문이 있고요. 전체 내용을 요약한 요약 부분이 있고요. 외계인들이 지구에 도착해서 히말라야 산 기슭에서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하고 대화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편에서 2편, 3편, 4편, 5편 1편은 우주에서 물리적인 것에 대하여 즉 물리세계 또는 물리적인 것, 그 다음 2편은 이치와 진리에 대하여, 3편은 생명에 대하여, 4편은 지구인들의 그동안의 삶에 대하여, 이것은 주로 나와 나의 수제자가 중심돼서 외계인들한테 그동안에 지구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소개를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4편,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에 대하여 이렇게 5편에 걸치고 본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화를 정리하면서 마치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그런 장면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구성상 필요한 것 같아서 마지막에 부록을 넣었는데요. 각 편, 1에서 5편 그 소재들의 중요 내용을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편에서 5편까지의 대화는 안드로메다 은하계에서 온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안드레, 그리고 마젤란 은하계에서 온 물리학자 마줄란, 타이탄 위성에서 온 생명학자 타이슨, 그리고 저와 제 수제자가 히말라야 산 기슭에서 만나서 나눈 대화인데요. 각 전공 분야는 관련된 그 학자들이 주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심 내용 1에서 5편에 해당되는 각 편에서의 소재들 별로 간단한 내용을 요약해 드리려 합니다. 1편의 우주에서 물리적인 것에 대하여 1편에는 16개의 소재들이 있고요. 2편에 이치와 진리에 대하여 여기에는 총 10개의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편의 생명에 대하여 여기서는 총 14개의 소재들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4편 지구인들의
그동안의 삶에 대하여 여기에는 11개의 소재들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마지막 5편 전 우주적인 올바른 신에 대하여 여기에서는 총 11개의 소재들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편에서 소재들에 대한 간단한 중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먼저 1편의 우주에서 물리적인 것에 대하여 여기에서 첫 번째 소재로서 우주 또는 특히 우주의 물리세계에 대해서 정의 겸 하고 있는데요. 하나로 이어지는 에너지의 장이다. 즉 한 우주는 에너지가 연이어 펼쳐져 하나로 열려서 교류하는 그런 공통된 공간을 우주 물리세계, 우주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두 번째 소재, 이치의 세계를 간단히 먼저 대화를 나누고 들어가는데요. 즉 물리적인 존재들의 바탕이 되는 2차적인 물리적인 것들이 2차적이어서 있다가 없다가 하죠. 그런데 그런 물리세계와 관련 없이 항상 존재하는 그 이치의 세계에 대한 것을 먼저 잠깐 대화를 나누고 들어가는데요. 즉 내부, 외부로 무한을 이루면서 물리적인 것들의 존재와 변화들의 바탕이 되는 그러한 이치의 세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세 번째 소재는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건데요. 즉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면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소멸하면은 그에 따라서 물리적인 공간이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밀도가 변하면은 그 물리적인 공간이 또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을 대화를 나누는데요. 밀도와 온도를 가지는 에너지가 절대온도 0도에 해당되는 그런 진공 바탕에 만나면은 에너지가 분산 또는 소멸되거나 또는 소리에서 최소 알갱이로 양자화되어서 양자화된 것들이 다양한 구조를 가지면서 물질의 세계를 이룬다. 그래서 그 에너지 발생과 소멸, 그것들이 어떻게 물질적인 공간을 형성하게 되는가. 그러면서 에너지는 소멸이 있기에 발생이 있다 하는 내용이 되고요. 네 번째 소재는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건데요. 물리적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간은 3차원으로 성립이 되고요. 4차원으로서 물리적인 지속, 물리적 존재의 지속을 나타내는 것이 시간이다. 그래서 물리적 주체나 공간의 에너지 밀도, 그런 변화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게 흐른다. 각 위치마다 그 에너지 밀도 변화가 차이가 남으로써 시간의 흐름도 속도가 다르다. 그 다음에 그 다른 시간을 서로 공동으로 기준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 간격을 잡아서 공통된 시간을 만들어 쓴다. 이렇게 그런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소재로서 물리 법칙이 무엇인가 하는 걸 대화를 나누는데요. 물리적 실현을 조건 지어주는 그러한 이치에 해당된다. 그래서 모든 물리적 존재와 변화는 물질을 매개로 한 이치의 실현에 해당되면서 이 실현 속에 이치가 진리로서 들어가 있게 됨으로써 변화와 운동의 인과적 규칙으로서 물리 법칙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물리 법칙은 한 우주 내에서 보편성을 갖게 된다.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고요. 여섯 번째 소재로서는 우주가 왜 유한이면서 시작과 종말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대화를 나누는데요. 우주를 포함해서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이차적인 존재로서 조건적이고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계속 변하면서 임시적이다. 그래서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주도 시작과 끝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일곱 번째 소재로서는 지구의 물리학자들 또는 과학자들이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는
에너지 보존과 엔트로피 법칙에 대한 건데요. 이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에너지로 꽉 차 있는 우주 중간 공간에 사는 인간으로서 에너지의 발생 소멸을 보지 못하고, 즉 증감을 보지 못하고, 에너지가 뭉치고 흩어지고 온도가 어떻게 변하고 하는 그것만 느끼면서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엔트로피 법칙을 하나의 가설로서 세우고 이용하고 있다. 이는 아주 깊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물이 비나 눈 또는 밖으로 들고 날고 하는 것에 의해서 증감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를 보지 못하고 다만 물의 온도나 탁함의 정도만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과 같다. 그런 대화들이 나눠지고 있고요. 8번째 소재로서 물리 세계에 존재한다고 하는 4가지 기본적인 힘, 전자기력, 핵력, 양력, 그 다음에 만유인력, 이 4가지 힘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는지, 그것이 에너지 뭉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러한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9번째 소재로서 빛의 속도 또는 전자파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고 물리세계에서 최고 속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가설로서 어느 정도의 오차를 인내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정의다. 그래서 빛이나 전자기파도 그 매절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그 차이가 일반적으로 매우 미미해서 인간이 살아가고 그다음에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소재로서 그 플랑크 크기, 에너지가 바탕을 절대온도 0도를 만나면은 허임으로써 양자화되는데, 그 양자화되는 크기가 최소 알갱이, 물질의 최소 알갱이가 되면서 그 플랑크 길이가 된다. 10의 마이너스 35성미터. 그리고 그 길이에 해당되는 시간 빛속도로 해서 시간은 플랑크 시간이라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43승초가 되는데, 이 플랑크 길이와 플랑크 시간으로 해서 물질의 가장 작은 알갱이가 만들어지고, 그 작은 알갱이들이 다양한 위상과 단계를 거치면서 물질의 다양한 단위들이 만들어지면서 물질의 세계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물질 세계의 변화의 가장 작은 시간 단위는 플랑크 시간이 되고, 그 크기는 플랑크 길이에 해당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화로 나눠지고 있고요. 다음 소재로서 그 오일러 공식에 대한 건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서 영상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일러 공식과 양, 실, 허의 세계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서 설명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거고요. 현대 과학자들이 말하는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그 다음에 동양 철학에 나오는 음양, 오행설, 이것 관련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12번째 소재로서 그 물리세계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 이것이 2차에 거쳐서 나타난다. 즉, 물질이 없는 본래의 바탕의 세계, 이치의 세계,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발생 소멸하면서 일어나는 물리세계, 그 다음에 에너지가 뭉침으로써 존재하는 물질의 세계, 이 세계들 사이에 경계면에서 불확실성이 나타난다. 즉 에너지 발생 소멸, 그거는 인류로서 정확히 알 수 없다. 어디에서 발생 소멸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이 요사이 말하는 양자역학의 얽힘 현상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리 세계와 물질 세계, 최소 알갱이로 양자화되느냐 안 되느냐, 그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입자 파동 이중성, 하이젠버그 불확정성 원리, 고양이 패러독스 같은 그 물리 세계와 물질 세계의 경계면에 나타나는 불확실성이 있다. 그 두 경계면에서 2차에 걸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인간의 측정 또는 인식의 한계가 있어서 존재하는 불확실성이 아니고 자연이 주는 불확실성이다 하는 대화가 있고요. 13번째
소재로서 멀티버스 개념인데요. 우주는 물리세계로서 있다가 없다가 하면서 임시로 존재하는 그런 세계이기에 오직 하나일 수만은 없다. 우주는 연이어 펼쳐진 에너지 장인데 이거는 여러 개 크기와 물리 법칙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여러 우주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 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빅뱅 이론, 우주의 발생과 현재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죠. 계속해서 확장해 간다는 그 빅뱅 이론이 불완전한 이론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주는 결코 한 번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무한소의 크기, 무한대의 밀도였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지금부터 137.25억 년이죠. 그 전에 폭발을 해서 계속 확장되어 가고만 있다는 그러한 그 빅뱅 이론은 불완전 이론이다. 우주는 결코 단일 프로세스, 즉 한 번 만들어져서 확장만 해가는 단일 프로세스일 수는 없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 빅뱅 이론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7가지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물리세계를 연구하는 과학 입장에서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과학을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은 항상 양면성이 있으면서 위험성이 있다. 물리세계는 유한하면서 하나로 열려서 교류하기에 과학의 이론과 연구들에는 한계가 있고 그 내부에 존재하는 그 내부 존재들에게는 모든 것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 되고 계속 변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생명들로서는 그 기술에 있어서 항상 양면성을 가진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편, 이치와 진리에 대하여 편인데요. 그 첫 번째 소재로서는 그 앞에서 1편에서 다뤘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소재가 있는데요. 물리적인 것들이 왜 불완전하면서 임시적인가 그런 내용인데요. 모든 물리적인 존재들은 2차적인 것들로서 유한하고 조건적이며 불완전하고 계속 변하면서 임시적이다. 결코 물리세계는 궁극적인 존재일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정리하고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 소재로서 이치가 필수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궁극적인 이치 존재의 필수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보다 먼저 존재하면서 절대적으로 옳게 인정되어야 하는 이치가 필연적으로 요구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이치들은 실제적으로 존재함이 확인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소재로서 이치란 무엇인가를 좀 더 확실히 정립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러한 것, 필연적으로 그러한 것, 한번 옳음으로 판정되면 조금도 의심이 없이 일상에서 적용되는 것. 그러하면서 어떠한 물리적인 것이 없어도 태초부터 옳게 존재하면서 2차적인 존재인 모든 물리적인 존재들의 근원이 되고 그 변화의 바탕이 그리고 조건이 되는 그런 개념을 이치라 한다. 그래서 아무거나 다 이치라고 하지 않고 무형적인 거면서 항상 옳은, 당연히 옳은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에 해당되면서 물리적인 것의 근원이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재로서 그러한 이치의 특성들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무형적이면서 물리적인 것이 전혀 없이도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세계의 어디에서나 항상 옳게 나타나면서 물리적 실현 때 그의 진리로서 내재해 들어가 있게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갖는다.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다섯 번째 소재로서 이치가 태초부터 옳게 존재해왔다는 그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하고 생명체들의
생각 여부와 또 생명체들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 객관적인 그런 이치가 태초부터 존재해야 하는 존재하는 그런 3단계에 걸친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치가 태초부터 옳게 존재하는 것에 대한 증명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소재로서 이치의 예로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철학적인 이치, 수학적인 이치 그런 것인데 모든 물리적인 것들에 적용될 수 있는 철학적 그런 이치가 있고 그 다음 물리적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가능성을 다루는 수학적 이치에 대한 대화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치는 무형이면서 무한한지 설명이 되고 있고요. 일곱 번째 소재로서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그 무한히 존재하는 이치들의 경우에 일부를 물질을 통해서 실현하는 경우들이다. 이런 대화 내용인데요. 이치가 가장 먼저 존재하고 물리적인 것이 다음으로 존재하면서 자연법칙은 그 실현되는 이치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 정립되면서 이치에는 우리 우주에서 실현되는 것 또는 다른 우주에서만 실현되는 것 어느 우주에서도 실현되지 않는 이치도 있다. 그런 내용 있고요. 그래도 여덟 번째 소재로서 진리에 대한 정의인데요. 물리적 존재와 변화의 족적을 엮고 있다. 그것이 진리다. 즉 우리 우주의 이치가 실현되면서 물질의 변화 또는 이동, 운동 거기에 내재해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과거의 족적, 변화에 대한 물리 법칙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 추적 또는 미래의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이치보다 먼저 알면 우리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이치 그걸 참한 이치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어서 진리와 진실과 사실과의 관계 즉 이치가 실현됨으로써 나타나는 진리, 진실, 사실 그 정확히 구분하는 이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진리는 항상 옳지만은 생명에 항상 이로운 것은 아니다. 그런 설명, 그런 대화가 있고요. 사실은 진실을, 진실은 진리를, 진리는 이치를 기반으로 유지되면서 확인이 되고 증명된다. 그래서 계속 변하는 생명체들의 육체 및 물리적인 삶의 모든 이치들이 이로운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치와 진리들은 끝까지 옳음으로써 기본 전제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 있고요. 열 번째 소재로서 진리가 없다거나 모두를 진리라고 하는 그런 궤변들에 대한 대화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옳은 이치들이 존재함을 믿지 않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진리로 보려는 그러한 물리세계에 상변하는 계속 변하는 물리세계에 갇혀 있으면서 모든 것을 상대적이고 변하는 것으로 보는 그러면서 육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진리가 없다거나 모두가 진리라고 하는 궤변에 대한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편 생명에 대하여 편인데요. 첫 번째 소재로서는 살아있다는 것, 개체로서 살아있다는 것, 우주 내부에서 개체로서 살아있다는 것이 진정한 무슨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그 삶의 주체는 왜 혼이 되는가 하는 내용을 대화를 나누는데요. 개체의 살아있음의 주체는 혼으로서 전체의 살아있음 속에서 개체적 혼이 경계를 지어서 자체를 인식하면서 주체적 관리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개체로서 살아있다고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소재로서 생명의 발생,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생명이 죽음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때 배체
혼이 살아있으면 주체가 되는데 그 혼은 어떻게 해서 이치로부터 변해서 혼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인데요. 우주 긴 역사 속에서 개체적 육체가 형성됨에 있어서 이치가 개체적 혼의 씨앗으로 내부에 동시에 자리를 잡으면서 혼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신의 내용인 이치가 1차적이고 물리세계는 2차적이고 생명의 혼은 1.5차적이고 생명의 육체는 2.5차에 해당된다. 개체 혼은 해당 육체에 대한 신의 위탁 관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유니소피의 온참 철학의 그런 깨달음에 있어서 아주 핵심에 해당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생명체에 있어서 수명이란 무엇인가, 육체란 무엇이고 혼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생명체의 수명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혼을 중심으로 해서 수명에 대해서, 살아있음에 대해서 생각되어야 한다. 즉 혼이 크면은 크게 살아있고, 따라서 하등 생물일수록 육체 위주로, 그리고 적게 살아있고 영장류일수록 영장류에서도 크게 깨달을수록 혼이 크면서 훌륭하면서 크게 살아있다, 높게 살아있다. 그래서 신은 언제 어디서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런 내용하고 연기되는데요. 네 번째 소재는 번식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유성생식과 원초적 본능에 해당하는 사랑. 사랑은 무형적인 거지만은 결코 육체가 없고 물질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생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랑은 특히 번식과 상당히 관련이 있고요. 그러면서 번식의 다양한 방식들, 이것들은 간접적인 생명 연장의 수단들이고 자기 중심력에 해당하는 네 가지 기본의 물리적인 힘들이 생명에 있어서 육체적 존속을 위한 네 가지 원초적 본능의 사랑으로 나타난다. 즉 물리적인 네 가지 기본 힘들을 사랑의 네 가지 유형으로 매치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재로서 유전자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가는가, 유전자의 형성과 변화가 삶의 족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삶에 있어서 어떻게 지침 역할을 하는가, 그런 내용이 되고요. 여섯 번째 소재로서 생명체에 있어서 능동성과 자주성이란 무엇인가, 그 능동성과 자주성은 진리와 이치를 깨닫는 혼의 질, 또 혼의 크기와 어떻게 관계있는가 따라서 이치와 진리를 크게 깨달으면 능동성과 자주성이 커지면서 독립성, 살아있는 그런 것이 크게 된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고요. 일곱 번째 소재로서 육체와 혼이 결합해서 생명을 이루는데 결합됨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본성, 이기심, 자기중심성, 욕심, 고뇌, 성악설, 유물론, 이런 것들과 같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여덟 번째 소재로서는 왜 개체들이 그토록 다양하고 고유한가, 서로 특히 육체 입장에서 서로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 또 혼의 입장에서 서로 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아홉 번째 소재로서 먹이사슬 구조, 그 생태 환경에서 먹이사슬 구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특징을 갖는가, 그 다음에 그 최상위 생명체, 먹이사슬 구조에서 최상위 생명체가 생태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특징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열 번째 소재로서 생명에서 나타나는 염치와 양심, 그리고 윤리와 도덕, 물론 영장류일수록 또 염치와 양심, 윤리와 도덕감이 큽니다마는 그러한 관계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염치와 양심은 무엇이고 윤리와 도덕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는지 11번째 소재로서는 하등동물과 고등동물 또는 하등생물과 고등생물 그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 차이는 혼의 질 차이에 있다 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이치의 깨달음에 의해서 개발되고 유전자와 교육에 의해서 대물림되는 그 혼에 따라서 생명체들의 정신과 마음 활동, 거기에 질적 수준에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하등동물과 고등동물, 하등생물과 고등생물 구분이 된다. 혼의 질 차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12번째 소재로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 혼의 질 차이를 어떻게 지수화할 수 있는가? 온참이 개발한 혼지수 측정표, 그것이 깨달음과 혼지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온참이 주로 소개하면서 외계인들의 대답을 받고 있는데요. 개체나 집단의 진리 깨달음에 의해서 혼의 훌륭함과 살아있음의 크기 정도를 어떻게 혼지수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번째 소재로서 종합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생명은 물질과 신의 중간적 존재로서 생명체는 육체를 통해서 물리세계, 혼을 통해서 신과 연결되는 그 중간적 존재인데 일생 동안 육체를 기반으로 해서 혼을 개발해가는 과정에 해당된다. 그래서 혼을 크게 깨달을수록, 혼을 크게 키울수록, 즉 이치와 진리를 크게 깨달을수록 신의 속성을 크게 가지면서 크게 살아있고 넓게 살아있으면서 영혼 불멸, 신에 가까이 가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 14번째 소재로서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영혼 불멸로 접근해 갈 수 있는지, 왜 깨달음이 클수록 육체를 극복하면서 훌륭한 정신 상태로 가고 크게 신성을 닮아가는지, 그러면서 영혼 불멸에 이르러 할 수 있는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편, 지구인들의 그동안의 삶에 대하여 편인데요. 그 첫 번째 소재는 지구인들의 삶이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차원에서 지구가 태양계 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수제자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4편은 주로 수제자 어시안이 외계인들에게 소개하면서 대화를 주도해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소재로서 그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생명체의 생활 리듬과 생활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구의 공전, 그에 따른 일년, 그리고 계절, 자전에 따른 일일, 밤낮, 물론 이것은 지구 내에서도 위도, 경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마는 지구 생명체들의 생명 리듬이 지구의 공자전과 어떤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의식주의 생활 패턴과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 소재로서 지구 생명체들의 그 역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는데요. 우주 역사의 한 지류로서 우주 역사와 결코 별도로 볼 수는 없죠. 물론 긴밀하게 관련 지으면서 설명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138억 년의 우주 역사와 45억 년의 지구 역사, 그 내에서 40억 년의 생명의 역사, 그리고 20만 년 인류 역사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재로서 그 인간, 우주에서 인간 존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건데요. 육체는 매우 미미하지만 정신 활동은 매우 위대하다 하는 관점에서 육체가 우주 내에서 어떤 스케일 측면에서 있고 또 지구와 크기 관계가 있는지 그러한 대화가 있고요. 다섯 번째 소재로서 외계에서 본 지구의 모습,
외계인들이 외계에서 어떻게 지구를 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간단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외계인들이 눈에 비치는 지구는 온갖 탐욕과 투쟁이 난무하는, 그러면서 숱하게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어둠의 지역으로 보인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6번째 소재로서 현재 지구인들의 보편적 가치관이 무엇인가? 육체와 물질 위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관에 아직도 머물고 있다. 그래서 나이로는 18세, 혈기는 왕성하나 아직 정신이 개발되지 않은 그런 단계에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제자가 온참의 말을 인용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7번째 소재로서 지구에서 존재하는 독특한 그 사회 제도 그리고 풍습들, 그것들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즉 신앙생활, 종교를 만들어서 다양한 신들을 만들면서 종교를 만들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국가별로 큰 경계를 만들고 서로 대립하면서 전쟁을 하는 그러한 국가주의, 그 다음에 식사와 성생활에서 독특한 면들, 특히 성생활에서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성욕들, 독특한 성욕, 그러한 것들을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8번째 소재로서 현재까지 지구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주요한 경과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무지로부터 욕심과 거만에 이르르면서 고통을 겪어왔다. 즉 무지의 순수함에서 육체와 물질을 중심으로 욕심을 키우고 지능을 개발하면서 자만과 거만을 거쳐서 교만에 이르렀으며 현재 그런 단계에 있고 전쟁과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9번째 소재로서 지구에서 현재 겪고 있는 6개의 큰 문제들,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6개 문제들, 물질과 과학 승상으로 나타난 그런 것들인데요. 그러한 6개의 문제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10번째 소재로서 지금 혈기는 왕성한 18세, 정신적으로 개발이 덜 된 혼지수 320, 1320 정도에서 그래도 약간의 새로운 가치관이 태동하고 있는 것을 그런 느끼고 있다. 그런 과정에 있다. 일부 선각자들이 육체 위주 삶의 한계를 느끼고 마음과 정신적인 삶에서 풍요로움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고, 그러나 대중은 아직 물질 위주 삶에서 안정과 행복을 찾으려는, 그렇지만 선각자들은 육체 위주, 물질 위주 삶을 벗어나는 의미가 보이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11번째 소재로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있어왔던 성인과 악인들, 여기서 성인이라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성인과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정리해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구의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편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에 대하여인데요. 첫 번째 소재로서는 생명체들은 왜 평상시에도 신을 필요로 하는가, 신을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또는 신의 존재를 요구하는가,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소재로서는 첫 번째 소재와 관련됩니다만 생명체들은 왜 신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신의 존재를 느껴왔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소재로서 생명체들은 신에 대해서 모두를 알 수 있을까? 아무리 이성이 뛰어나고 신에 대한 깊은 사색 명상을
그리고 탐구를 해도 완전히 온전한 신을 알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인데요. 그렇지는 못할 것이라는 내용인데 그런 대화가 나눠지고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소재로서 그러나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에 대한 합의된 의견인데요. 신은 결코 죽거나 없을 수 없다. 태초부터 우리 세계보다 항상 먼저, 어떤 생명보다도 먼저 존재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 소재로서 신은 결코 인격적이거나 행위를 하는 그런 존재일 수 없다. 신은 결코 물리적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위를 하는, 그다음 심판을 하고 창조를 하고 이런 존재일 수 없다. 특히 기도를 하면 들어주는 그런 존재일 수 없다 하는 내용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재로서 지구인들이 그동안 만들어서 숭배해왔던 그러한 신들, 왜 그러한 잘못된 신들이 그토록 많이 존재했었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지금도 남아있는가 하는 대화가 있고요. 일곱 번째 소재로서 전 우주적으로 신이 유일해야 하는 그런 필연성 또는 당연성, 그러니까 전 우주적으로 신은 여럿일 수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는 그 많은 신들을 만들면서 여러 종교를 만들고 신을 앞세워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다. 그런데 전 우주적으로 신은 유일하고 철저히 공평하다 하는 내용인데요. 여덟 번째 소재는 전 우주적으로 바른 신, 존재한다, 그리고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증명을 같이 하고 거기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단계에 걸쳐서 전 우주적인 바른 신이 존재한다,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그 6단계의 증명이 있고요. 아홉 번째 소재로서 신의 속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자체적으로 갖는, 신이 자체적으로 갖는 속성, 그리고 인간과 같이 2차적인 존재들이 그 원천적인 존재, 신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2차 특성, 2차 속성, 이렇게 나눠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성, 스스로 존재하는 능동성, 임시적인 물리적인 것들의 근원, 철저한 자유, 이런 자체의 속성들이 있고 2차적인 존재들이 느끼는 그런 속성으로서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항상 옳다, 영구 불변하다, 무한 잠재성을 갖는다, 철저히 공평하다, 이런 2차적인 속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열 번째 소재로서 인간 사회에서 존재하는 또는 그 생명들 세계에서 존재하는 진과 선과 미, 그리고 자유, 의지, 또한 죄와 벌, 이러한 것들은 생명들 세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본성과 그 특징들, 서로 관계, 이런 것들을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11번째 소재로서 종합적인 내용인데요. 성선설, 즉 모든 생명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착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에 잘 조화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면서 신의 속성, 신성의 조화가 된다. 그러면서 영혼 불멸과 신성의 조화로 향하게 된다. 그쪽으로 연결이 된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11번째 소대가 전체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모든 것의 조화, 신성의 조화, 영혼 불멸, 깨달음, 혼을 훌륭하게 키워가는 그런 인생의 과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11번째 소재가 되겠습니다. 구독자 수가 늘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는 이 채널을 키우고 댓글 토론은 이 채널을 더욱 빛이 나게 합니다.